자, 이번 시간에는 다운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다운스윙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기는 다운스윙과 유지하면서 내려오는 다운스윙. 어떤 패턴을 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드라이버를 굉장히 못 치던 사람이었어요. 골프 선수인데 드라이버 못 친다? 이건 끝이에요.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가장 유행했었던 패턴 중에 하나는 팔꿈치를 이렇게 몸에 붙이라는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팔꿈치를 몸에 붙이는 게 아니라 손목에 힘을 빼서 팔꿈치를 몸에 붙이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이런 연합. 자, 그렇게 치면 공이 어떻게 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으로 합니다. 그리고 로우 포인트도 이런 식으로 A가 많이 나오게 돼요. 로우 포인트가 A가 나오고 공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어떤 패턴을 추가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머리를 뒤에 남겨놓고 치게 됩니다. 왜? 안 그러면 가파른 스윙에서 어택앵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그립을 훅 그립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레슨을 많이 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몸 막아놓고 클럽을 보내세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몸에 붙이는 방법으로 쳤었을 때 아이언 어떤지 한번 봐볼게요. 아이언. 자, 역시 이렇게 당기는 느낌으로 쳤습니다. 아이언은 근데 칠만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언은 그럼 괜찮은데 또 드라이버는 안 맞고, 이렇게 머리를 더 뒤에다 남겨놓고 치기에는 또 아이언이 안 맞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또 파고 들어가는 패턴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쳤어서 이 패턴에서 이만큼 손을 당겨서 풀어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마추어분들은 많이 당기잖아요. 가파르게 당기는 힘을 쓰면 여기서 세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기면 오히려 임팩트 때 더 스쿠핑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는 패턴들은 굉장히 위험성 있는 패턴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을 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레슨들을 갖고 나왔을 때 사실 표적이 많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요새의 교습 스타일은 저처럼 레슨을 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오히려 당기면서 레슨을 하는 분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는 거죠. 이런 방식이 맞기 때문입니다. 다운스윙을 좁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넓게 들어가는 방식이 아이언과 드라이버 패턴을 크게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잘 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팔꿈치 붙이지 마세요. 드라이버를 칠 때 어떤 느낌으로 쳐야 하냐면 우선 왼팔은요, 몸의 중심점 피벗에서 계속 원의 반지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팔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깨지거나 혹은 내려오는 과정에서 깨지면 안 돼요. 얘는 지렛대입니다. 지렛대 역할을 해야 돼요. 지렛대가 만약에 구부러져요? 그럼 당연히 지렛대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다른 말로 리드암입니다. 리드암이면 얘가 길잡이가 되어줘야 돼요. 근데 리드암이 굽혀졌다 펴졌다 하면서 줏대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팔은 몸의 중심점에서 계속 밀어내는 역할.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자,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오른팔입니다. 만약에 오른팔이 이런 식으로 내외전 되시는 분들은요, 왼팔을 밀어내면서 아무리 한다라고 해도 채가 내외전 되는 과정 안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자, 이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패턴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 팔꿈치는 계속 이런 식으로 모아주면서 외회전 되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쳐야 됩니다. 얘는 미는데 오른팔은 계속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쪼아려주면서 외회전되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백스윙을 올려야 돼요. 이 느낌을 갖고 올라갈 거고, 내려올 때는 왼팔은 계속 여기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몸을 회전을 해볼게요. 되게 힘들어요. 진짜. 계속 버티면서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왼쪽으로 누르고 골반을 열면 버티는 상태, 상체가 버티는 상태에서 왼발을 누르면서 골반을 열면 힘들어요. 그러면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겠지만 상하체 각도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거리에서 수직력은 아주 큰 도움을 주지만 수직력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상하체 꼬임의 각도 차이예요. 이런 식으로 상하체 꼬임의 각도의 차이를 굉장히 크게 벌리면서 공을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운스윙 좁아지지 않게. 당기면서 에너지 쓰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런 식으로 몸을 잡아놓고서 헤드를 보내세요, 손을 돌리세요 레슨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팔이 버티면서 오른팔 안쪽으로 밀어넣고 이 상태에서 버티는 손과 클럽을 온몸으로 데리고 오면
꼬임의 각도가 되게 커지게 된다는 거죠.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패턴이 다르냐?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치게 되면 볼 포지션에 따라서 아이언은 다운블로우, 드라이버는 어퍼블로우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벽 잡아보세요. 벽 잡아. 벽 잡고 있는 상태에서 자, 왼발 딛고 돌아보세요. 벽을 계속 밀고 있는 상태에서요. 이런 코어의 긴장감들이 이시 다운스윙이 되어야 됩니다. 왼팔은 계속 밀어내면서 좁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자꾸 통제해 주셔야 돼요. 통제할 때는 오른팔이 벌어지지 않게만 주의하시면서 계속 이런 느낌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왼팔은 계속 밀고 중심점 안에서 오른팔을 외전하고 계속 밀어내면서 왼발을 튀기면서 계속 버티는 손을 몸으로 데리고 들어가 볼게요. 즉 다운스윙이 좁아지지 않게 왼팔이 몸에서 밀어내면서 넓은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부러 올려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이 어퍼블로우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언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이언도 역시 동일한 느낌으로 칠 때 주의해야 될 거, 오른팔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외전했잖아요. 그럼 힌지가 세게 걸리겠죠? 이 힌지가 풀리지 않게 왼팔은 계속 밀어내서 다운스윙이 좁아지지 않게. 자, 좁아지지 않아도 다운블로우가 가능하다. 이게 아주 핵심인 거예요. 아이언을 칠 때. 자, 그 느낌 갖고 아이언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공이 굉장히 얇게 맞았어요. 굉장히 얇게 맞았는데 로우 포인트 왜 이렇게 크게 나왔냐라는 거죠. 즉, 우리가 과거에 배우고 알고 있었던 이 팔꿈치를 몸쪽으로 해서 가파르게 당기는 게 아이언 다운블로우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엄청나게 얇게 맞았어도 로우 포인트가 이렇게 크게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원래 쓰는 게 8 정도 나옵니다. 근데 넓게 들어갔는데 오히려 로우 포인트가 왜 크게 나오냐라는 거죠. 중요한 건 상체가 왼팔을 밀어내면서 버티는 힘, 오른손은 외전되면서 힌지가 지켜지는 힘. 얘가 버티는데 이걸 몸이 데리고 들어가서 시퀀스가 깨지지 않고 다운스윙이 넓어진다면 아이언 다운블로우 가능하고 드라이버는 어퍼블로우 가능하고,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 아닙니까? 얘는 저렇게 치고 얘는 이렇게 치고, 이게 아니라 같은 매뉴얼 안에서 쳐야지만 우리는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 다운스윙에 관해서 좁게 해야 될지 넓게 해야 될지 고민이셨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로 그 고민을 완전히 그냥 덜어버리자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제가 골프 선수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되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해결을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도 저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다운스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